네, 오늘 한국 증시의 하락이 불가피하겠죠. 거기다 오늘 정치적인 이슈까지 있기에 굉장합니다. 자, 코르가 8%의 급락, 야간선물 1.41%의 하락이고, EW ETF를 미국 주식에 상장된 한국의 상품들 다 하락세입니다. 함께 하겠습니다. KB증권 임재균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4월 2일 관세 정책의 발표 날이 불확실성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니, 이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? 네, 저도 이제 새벽에 5시였죠. 5시에 이제 기사를 딱 보고 나서 생각보다 강하다.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했던 게 생각보다 약할 것이다. 그래서 생각보다 약해서 시장은 되게 놀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. 한국도 25%의 관세를 적용을 받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아닌 모든 나라들 같은 경우는 10% 관세를 받는 굉장히 충격적인 쇼크적인 숫자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쇼크 정도의 이제 발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걸 좀 봐봐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트럼프의 정책들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관세율을 좀 이번에 보게 되면은 관세율이 엄청나게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국이 그 나라로부터 수입해오는 규모 분의 그 나라로부터 적용받 그 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를 이제 비율을 구해서 관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.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관세율이 어제는 26%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하루 만에 25%로 이렇게 조금 수정이 되는 것만 보다시피 트럼프의 이번에 관세 정책이 엄청나게 정교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좋게 해석을 하면은 좀 길게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. 근데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깊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한국이라든가 다른 글로벌 경제,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보복 관세로 서로 더 최악으로 치닫을지 아니면 이제 관세의 협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더 안정이 될지 이제 기로에 놓여 있기에 전략이 또 너무 궁금합니다. 잠시 알려주시고요. 자, 국채금리의 좀 흐름을 살펴보면서 좀 경제 상황 진행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신다면요. 네, 국채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 16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4%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거의 이제 연중으로 봤을 때 최저치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채에 투자를 하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많이 좀 수익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트럼프가 생각보다 강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그럴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. 네. 예. 네, 아무래도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연준이 이미 5차례까지 인하를 반영한 상황이고요. 거기에 이제 연준이 그럼 이렇게 5차례까지 인하하겠냐라고 봤을 때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는 강하긴 하지만은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되게 강하다.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통화 정책을 변경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세 정책이 분명히 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은 반대로 물가도 끌어올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물가가 높아져서인 거고 지금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둔화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.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5차례 반영한 것보다는 연준이 더 적게 인하할 수 있고 오히려 금리가 좀 반등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4%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.
관세도 이러한데 고용도 문제입니다. 간밤에 미국의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 3년 4개월 만에 최대였습니다. 미국에서 실직 후에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3년여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주말 사이에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. 더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. 네, 저희는 좀 안 좋게 반응을 할 거는 같습니다. 네, 뭐 일단은 고용 보고서 오늘 밤에 발표가 됐는데요.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. 저희가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,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왔을 때인 건데 지금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 침체 우려,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진짜로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좋게 나오면은 분명히 경기 침체 우려는 둔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결국엔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,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약해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실물 경제 지표,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심리 지수입니다. 사람들에게 경기 어떨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건데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.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약해질 수 있다. 왜냐면은 그 미국의 어떠한 대통령도 네. 경기를 침체로 몰아넣고 싶어 하진 않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강경한 관세 정책이 후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견고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서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좋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지금 시장 상황에는 뭐 영향이 좋지 않겠네요. 네. 예,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관세 정책 발표 후에 KB증권에서 아주 발빠르게 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요. 예상보다 강한 관세로 높아진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. 연준에서는 시장 달래기 뭐 없을까요? 뭐 연준 입장에서 시장을 좀 달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시장이 달래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팬데믹 이전 때의 경기 침체 우려, 주식시장 급락대를 보면은 물가가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뭐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관세로 인해서 이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의 영향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부분 최근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보면은 확실히 그 이전보다는 조금 그 여력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이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까지 있습니다. 국내 증시의 향방과 전략들 좀 세워주시죠. 네, 일단은 뭐 오늘 이제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 심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조금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. 오히려 이제 그 선거 헌법재판소 이후로 봤을 때 조금 추경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난 12월 이후에 계속해서 좀 추경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인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치권에서도 이제 추경에 대한 논의가 더 본격화될 수 있다. 거기에 그 사이즈도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산불에 거기에
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있다 보니까는 네.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혹시라도 탄핵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, 머니투데 방송을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